안녕하십니까, 임재원입니다. 오늘 주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통령 방북 초청이라고 그러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고 김여정, 김영남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정치인들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죠? 이 과정에서 세계는 지켜보고 있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펜스 미 부통령의 말과 같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중대한 하나의 획기적인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그 대화의 의지, 김정은 위원장의 그 대화의 의지를 담은 친서와 그리고 대통령의 방북 초청이라고 그러는 이것이 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야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문 대통령만이 알겠죠. 이것을 충분히 예감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은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에 김영남을 만났을 때, 김여정을 만났을 때에를 대비해서 큰 말뚝을 하나 받고 갔습니다. 완전한 핵폐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라고 그러는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미국은 모든 총국력을 다 동원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인 대한민국은 충분히 이 점을 고려해가지고 북한을 상대하라.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엘리바드원으로 한반도 상공에 떴습니다. 자, 여기에는 국내의 많은 갈등과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 방북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나 오늘 김여정이라고 그러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라고 지칭되는 그 김여정의 태도를 행각을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에 행동을 살펴봤을 때에 내가 느끼는 것은 특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면담 과정과 악수 과정을 바라보았을 때에 본인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도도했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악수를 할 때 약간의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이는 뭔가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 자세가 굉장히 꿋꿋했습니다. 쉽게 해서 고개를 약간 들어서 내려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면담 과정에 다시 말해서 그 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쭉 앉아있고 김여정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 앉아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 아래로 내려다보는 관점이었어요. 이 시선을 내려 깔더라는 얘기죠. 그죠? 예? 굉장히 도도했습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 이 친서를 가지고 있는 이 김여정, 다시 말해서,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김여정의 그 태도로 보아서 이 대통령의 방북 초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펜스 미 부통령이 제시했던 그 가이드라인 속의 김정은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충분히 깨뜨릴 수 있다고 그러는 어떤 그런 자부심 속의 김정은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얘기죠.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핵폐기를 영원히 다시 복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한 대화를 지금 제안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얘기의 논점을 맞춰본다면 그것이 아니더라는 얘기겠죠. 그 표정을 봤을 때에, 그 행동 거지를 봤을 때에. 그럼 뭐냐면은, 지금 이 방북 초청이라고 그러는 것은 핵을 가진 자로서
미국과 서로 강대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미국을 맞상대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이 자부심 속의 김정은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 한반도 주변에 그들의 국력, 전 군사력의 약 60%를 지금 직결시키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압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4년간. 자, 그러면은 이 경제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압박의 이 결과가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임기 중의 목표라면은 최소한 4년간을 갑니다. 지금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현 상황에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미국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죠. 임기 말쯤 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다시 말해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표를 설정해 놓았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뭘 했죠? 대화의 에드발론을 한반도에 띄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화의 에드발론을 띄웠다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이 대화의 에드발론을 띄우자마자 지금 국내는 논쟁이 일어나겠죠. 이것은 미국이 새말뚝을 받고 가는 이 정책 노선, 대북 정책 노선을 충실히 따르자는 보수, 충실히 따라야만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이 보수 쪽의 논조와 좌파 쪽, 어떻게 하든지 평화의 그 분위기는 확산시켜야 되고,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대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과 지금 굉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충돌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왜냐하면은 펜스가 이미 딱 지침을 내리고 갔잖아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그렇다면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이 초청장을 거부할 건가? 그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현 시점의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은 좌파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그죠? 좌파 정권의 목적이 뭐냐? 평화와 대화입니다. 평화와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평화와 대화가 눈앞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평화와 대화를 통해서만이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 쪽과 미국 쪽의 입장은 다르죠. 최소한 3,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자기의 신념이 옳은지 틀린지는 그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가 3, 4년 이상의 어떤 시간이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극도로 심각하게 올라갈 것이고, 이 치수가, 위기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지지도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하게 지지했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그 지지가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어쨌든 따라서 이 과정을, 이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방북을 대통령의 이 초청에 반드시 응하리라고 봅니다. 응하리라고 봐요. 문제는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과거의 김구 주석이 중요한 패착을 한,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실패를 한 경험이 있죠. 1945년 이 50년 사이 이 격동의
대한민국에서 이 남쪽에서 북한 김일성의 그 초청을 받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흔히 해서 종북주의로 몰려가지고, 응? 종북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암살당했죠. 김구 선생이. 혹시 이렇게 초청해서 갔다 오는 그 순간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 선생의 절차를 밟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심각하게 얘기해서 무슨 암살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왜? 국제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국제정치가. 그죠? 미국과 이 어떤 국제정치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심각한 굉장히 국내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1인 초청인데 중요한 요지는 이러한 논란과 분란을 일으킬 그런 소지의 초청장을 북한이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이 그 6.25 이전과 같은 그런 과거의 그런 초청장일까 하는 문제에서는 이 대한민국 내에 이런 논란과 이 혼란을 일으켜봤자 북한으로서는 이루어올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현재의 그 문재인 정권의 이 평화와 대화의 이 노선을 충분히 지지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북한이 어떤 모종의 현재에 놓여 있는 제재와 압박이라고 그러는 이 현 상황을 탈출하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거 김구 선생과 같은 그런 일은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계만 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그 만나는 또 대화의 과정에서 북한 쪽에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지는 그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펜스 미 국무장관이 얘기했듯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일까? 문제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김여정의 그 표정과 행동 거지를 봤을 때에 그들은 지금 핵을 가졌고 핵무력을 완성했다라는데 굉장한 자부심과 그들의 국가 존립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죠? 존재의 이유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핵 폐기가 전제가 아닌 다른 어떠한 핵 동결도 되겠죠. 등등 그것을 병행하되 어떤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파격적인 제안. 다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김정은의 이 초청장이 이 한반도에 아주 획기적인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청장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화는 해야 될 것이고 이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3년, 4년 후 흔히 얘기해서 펜스 미 국무장관의 이런 어떤 그거와 같이 이것을 저거 하기 위해서 계속 대화에 응하지 아니하고 압력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가? 해야 할 것인가? 물론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나는 꼭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대화에 응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하시라는 얘기인데 아마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제안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타너 스님이 그런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이 타너 스님이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난 다음에 3, 4년 후에 통일이 될 것이다. 그죠? (3, 4년) 후에 통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이것이 그런 좋은 그 신호탄이 될지, 그죠? 신호탄이 될지. 그리고 또 본인도 얘기했죠. 본인 그 김정은의 사주팔자가 뭐라고 그랬죠? 본인이 사주팔자 풀이하고 나옵니다. 그죠? 그 나오는데 그 3년이라고 그랬죠.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면은 김정은의 이 앞날에는 굉장히 탄탄한 길이 보장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나오네. 사주팔자에서 그죠? 지금 현재 임진 대운이 흐르고 있는데, 그죠? 다음에 정사대운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게 이게 지금 어려우시기라고 그랬죠? 진술, 충이고, 신자진, 수국 해가지고, 관살이 나를 지금 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3년. 이 3년이 지나가고 나면은 정사대운으로 들어서는데, 이 사오미 30년간 화운이 들어와요. 그죠? 30년간 화운이 들어오면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내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과도 타너 스님과의 그것과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린다는 얘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북 초청과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응에서 남북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은 아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한 생각이 지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 관점에서 오늘 나 이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은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흥미로운 얘기는 계속될 것이니까 어디 이 청원당 사랑방을 찾아주시라는 얘기, 그죠? 이 임재훈의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